차분함과 침착함,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정상에 서게 만드는 지배자의 기질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힘입니다. 노자는 예전에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역경 앞에서 서둘러 반응하는 사람은 주도권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항상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매 순간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겐 남다른 아우라와 기운이 느껴질까? 그들은 서둘러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소란에 휘말리지 않으며 어떤 변수가 와도 태연하게 마주합니다. 바로 이 평정심이 그들로 하여금 판세를 읽게 하고 침착함이 현명한 결정을 끌어내게 하며 지배자의 기질,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정상으로 이끌게 합니다. 제왕에서부터 성현, 성공한 기업가,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전 속 지혜를 함께 되새기며 담력을 단련하고 사고의 수준을 끌어올리며 비범한 기질을 세워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깨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1. 왜 차분함과 침착함이 중요한가? 삶에서 누구나 압박, 시험, 갑작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은 금세 평정심을 잃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립니다. 어떤 이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여 허둥대고, 어떤 이는 갈등 앞에서 충동적으로 말과 행동을 쏟아내며, 또 어떤 이는 조금만 기다렸다면 잡았을 기회를 참을성이 없어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무의미한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며 문제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침착함 덕분에 상황을 장악하고 신중히 따져보며 옳은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군자는 온화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편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평정심은 단지 상황을 잘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감과 담력, 그리고 권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바탕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뛰어난 상인은 시장이 출렁인다고 해서 겁에 질려 던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빼어난 전략가는 조급히 움직이지 않고 타이밍이 올 때까지 꿋꿋이 기다립니다. 전쟁터의 두 장군을 떠올려 봅시다. 한 사람은 적이 공격해오자 당장 흥분하여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 지시를 내리다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침착하게 전황을 살피며 지형과 병력, 적의 허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세운 뒤 정해진 때에 반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두 번째 장군은 병력을 보존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을 갈라놓은 유일한 차이는 바로 위기 앞에서의 평정심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지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비난을 받아도 성급히 맞받아치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허둥대지 않으며 중대한 시험대 앞에서도 태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더 좋은 기회가 모여들며 한 걸음씩 성공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무모한 이들이 아니라 평정심과 감정 조절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무너지는 쪽은 평정심을 잃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피바람에서부터 변동이 심한 비즈니스 세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사람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탁월한 군사 전략뿐 아니라 비범한 감정 통제 능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전투가 아무리 치열하고 형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머릿속은 늘 냉정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그는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형세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는 차분히 전황을 관찰하며 상대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패퇴하는 척하며 적을 유인한 뒤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군사적 재능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감정을 지배하고 평정심으로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 투자의 세계에서는 워런 버핏이 평정심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군중 심리에 휘둘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그는 언제나 원칙과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할 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포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임을 알고 있었고 혼란의 시기가 곧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폭락할 때 우량 기업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했고 경제가 회복되자 그 자산 가치는 몇 배로 뛰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그의 평정심, 인내, 그리고 규율 덕분에 그는 큰 손실을 피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든 사업이든 일상생활이든 평정심은 늘 핵심입니다. 평정심을 지닌 상사는 위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남 탓부터 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침착한 리더는 직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모두가 함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증국본은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짐을 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분한 부모는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원인을 함께 돌아보며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게 돕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하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차분한 사람은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자극적인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기보다 먼저 듣고 생각한 뒤 말합니다. 공자는 차분한 사람의 말은 맑은 물과 같아 지혜를 비춘다. 성급한 사람의 말은 불길과 같아 결국 자신을 태울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평정심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수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자질입니다. 나폴레옹, 워런 버핏,
그리고 우리 주변의 훌륭한 리더들처럼 여러분도 차분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차분한 사람이 되어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성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평정심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강한 기질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도 화가 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차분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제어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긴장된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반응부터 보입니다. 도발을 당하면 바로 화부터 나고, 어려움 앞에서는 공포에 사로잡히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되받아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정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반응이 문제를 풀어주는가? 아니면 더 망치게 되는가? 나는 지금 순간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려 하는 건 아닌가?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다. 성급한 사람은 결국 자신만 해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긴 것입니다. 둘째,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평정심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서 오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성적인 시선에서 나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는 대신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침착한 사람은 공포와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쪼개서 봅니다. 일이 꼬였을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했을 때도 즉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저 말은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피드백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증국본은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조급하면 시작부터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인내와 관찰을 연습하십시오. 평정심은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급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자주 끊고 차분한 사람은 더 많이 듣고 덜 말합니다. 대화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응도 훨씬 현명해집니다. 또한 인내심 있게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자는 가장 고요한 물이 가장 깊다고 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침착한 사람은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릴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당장 인정받으려 조급해하기보다 차분히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논쟁 중 누군가가 도발해도 즉시 맞받아치지 말고 가장 힘 있는 한마디를 던질 가장 좋은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평정심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인내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평정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상과 호흡 훈련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은 빨라지고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다스리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하루 1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쉴 때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느끼고, 내쉴 때는 긴장과 불안을 함께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자는 고요함이 움직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행동도 제대로 나옵니다. 명상은 단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더 분명히 보게 해줍니다. 둘째, 하루의 감정을 기록해 보십시오.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언제,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났던 순간, 크게 실망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날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적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정을 잃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기록이 쌓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못 견디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허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위기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순간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욕부터 하지 말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바로 맞받지 말고 이 말 속에 배울 점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된 상황에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단지 3초만 멈추는 습관을 들여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작은 일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처럼 삶의 작은 마찰들이야말로 평정심을 단련하는 최고의 도장입니다. 이렇게 침착함을 길러가면 일도 사람도 자기 자신도 점점 더 잘 다루게 됩니다. 군자는 어려움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영광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비난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칭찬 앞에서 들뜨지 않고 비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상사의 지적을 듣고 즉시 변명부터 하는 대신 이 말에 일리가 있는가?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는 사람이 결국 더 빨리 성장합니다. 일이 몰려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대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눠 처리하려는 사람이 결승선에 더 빨리 도착합니다. 동료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담백하고 단단한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말이 강한 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평정심은 소리를 지르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관철되는 무게에서 나옵니다. 자기 수양과 성장의 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 곧 참는 힘입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고자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고생하게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생의 정상에 오르고자 한다면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내란 억지로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이기심과 교만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분노는 지혜의 가장 큰 적이며 평정은 성공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성격을 다듬고 공정함과 정직함, 자비와 겸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번 참으면 10번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수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만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큰 시험입니다. 나무가 높을수록 바람을 더 많이 맞듯 사람이 교만해질수록 화도 가까워집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남을 가볍게 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며 공동체의 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방탕하며 자만에 빠지면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는 경고처럼 교만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위대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늘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교만은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로 교만을 이기는 길은 감정을 누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로 화부터 내는 대신 내가 정말 저 평가를 넘어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나아질 부분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칭찬을 받을수록 감사함을 늘리는 사람은 오래 갈수록 더 빛이 납니다. 우리 속담, 배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참된 배움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내는 그 부드러움에 힘을 더해줍니다. 고집과 아집 앞에서도 인내는 필요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만 매달려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국 갈등과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내심 있는 사람은 굳이 모든 싸움에 나서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응수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쪽을 택합니다.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는 말처럼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집니다. 다만 인내가 비굴함이 되지 않도록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해치는 요구까지 다 들어주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말에 있어서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공자는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진실하고 분명해야 하고 과장이나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분 좋다고 아무 말이나 떠들다 보면 진심을 잃게 되고 화났다고 거친 말을 쏟아내면 관계를 잃게 됩니다. 기쁘다고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말고 화났다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후회되지 않을 말만 입 밖에 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성급함과 욱하는 성질 앞에서도 인내는 필요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지식이나 지위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느냐로도 드러납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주변에 상처를 남깁니다. 참는 마음이 금덩이보다 귀하다는 말처럼 순간의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순자는 집요하게 한 곳에 마음을 모으면 땅 속에 누런 흙과 샘물도 파낼 수 있다. 그러나 급하고 산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급함은 대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큰일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 답장을 바로 보내지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마셔 보십시오. 회의에서 누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해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본 뒤 짧고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둘째, 긴 안목을 가지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이 일이 5년 뒤에도 중요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5년 뒤에 아무 의미가 없을 일이라면 지금 너무 많은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자신과 타인을 향한 관용을 연습하십시오. 남의 작은 실수에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고 나 자신의 실수에도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너무 완벽함을 강요하면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관용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관용의 훌륭한 예로는 초장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회 중 불이 꺼진 틈을 타 한 신하가 왕비의 옷자락을 잡아 장난을 쳤습니다. 왕비는 분노하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초장왕은 신하의 면을 살리고 군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는 모두 각근을 끊어 버려도 좋다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잘못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고 연애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가 바로 그때의 신하였고 그는 폐하의 관용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용은 단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믿음을 키우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개국공신 조빈 역시 남당을 함락시킬 때 무력 대신 설득과 자비를 택했습니다. 그는 성은 함락하되 백성은 해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살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바다가 열리고 한 번 참으면 바람이 잦는다는 말처럼 관용은 우리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줍니다.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은 행복 속에 살면서도 그 행복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느라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끝없는 비교와 욕심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사례처럼 이미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됐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소중한 것들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참으로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 물고기 이야기처럼 끝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결국 처음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행복한데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는 말처럼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살고 있습니다.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밥을 함께 먹을 가족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익숙함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당연한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천사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시선이 바뀌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집, 가족, 직업, 일상은 어쩌면 예전에 우리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삶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 결국 더 평온하게 삽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의 밥상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 건강이 있을 때 미리 자신을 아끼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행복과 평안도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지만 품격과 인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함, 인내심, 관용, 책임감 같은 덕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싹트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품을 다듬는 일은 화려하지도 남들이 칭찬해주는 일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그것은 얼굴에 드러나고 말투에 스며들며 결국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진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길러야 할 덕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삶의 철학과 인생 수업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수양의 길 위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